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해주신 주제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주셨듯이 오늘 주제는 Quantization of Light. 조금 바뀌긴 했는데 이제 전자기장을 어떻게 양자화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그 포톤의 기본적인 개념이랑도 연결되니까 잘 들어주시면 차후에 말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발표는 빛을 어떻게 양자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빛은 저희가 고전적으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이 수식하여 이루어진 이제 전자기파로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전자기장은 이제 연속적인 필드로 클래시컬하게 다루는데 이걸 어떻게 퀀티제이션 할 것인가, 이산적인 변수로 양자화해서 다룰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덕팅 웨이브, 그러니까 도체벽으로 이루어진 원디멘셔널 캐비티, 그러니까 1차원 공진기 안에서 이 전자기파를 다루는 것으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류나 전원도 없다고 가정을 하고 네,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원디멘셔널 캐비티로 가정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중요한 포인트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일단 저희가 클래시컬하게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다룰 때 저희가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이 전자기파의 거동을 표현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먼저 저희가 이 캐비티 내 전기장을 네, 다음과 같은 사인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 컨스턴트들은 이제 상수이고 그 다음에 QT는 이 전기장의 시간에 따른 거동을 그리고 사인항은 이제 Z축 방향의 위치에 따른 위상을 나타내는 항입니다. 네. 그래서 전기장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의 두 번째 식을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에 대한 이제 미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식에 전기장을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자기장식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전기장과 자기장식을 이용하면 제곱의 합을 통해서 저희가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에너지를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한번 직접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나타냈었던 이 필드와 B 필드의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현재는 대입만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인 스퀘어랑 코사인 스퀘어의 인테그랄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결과값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서 L은 저희가 앞에서 원디멘셔널 캐비티를 가정을 했는데 그 공진기의 이제 Z축 방향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장이 존재하는 저희가 가정한 공간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인 스퀘어와 코사인 스퀘어는 각각 2분의 L로 적분이 되게 됩니다. 그 적분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여기 앞에 상수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카파랑 오메가 관계식이랑 이제 앞에 뮤랑 입실론과 그리고 빛의 속도의 제곱 관계식을 대입을 해주면 앞에 상수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약분만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Q 도트, 그러니까 Q 프라임은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P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네, 저희가 이제 전자기장,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해밀토니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전자기장의 해밀토니안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요 꼴을 한번 봐보면 이게 저희가 익히 아는 조화진 동작, 그러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시계 꼴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요 전자기장을 하나의 조화진 동자로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조화진 동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화진 동자는 클래시컬하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2n분의 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n분의 p제곱은 약분을 하면 2분의 1 nv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v는 어차피 위치의 미분이기 때문에 x 도트로 표현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질량은 유닛 매스, 그러니까 질량이 1인 좋아진 동자로 보겠다 해서 m은 1로 하면은 그냥 x 도트 스퀘어로 표현이 가능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에너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아진 동자가 받는 힘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F는 마이너스 KX라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식이죠. 이걸 좌변으로 이항을 해준 다음에 똑같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해가 코사인 형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사인 형태로 해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온 해를 다시 위에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 마지막 식이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이 왼쪽에 곱해진 괄호 안에 있는 항, 그러니까 마이너스 n 곱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k가 0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t 값에 상관없이 전체 값이 0이 될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유닛 매스, 질량이 1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오메가 제곱이 k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까 구해놨던 에너지식에 대입을 해주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 그러니까 총 에너지식은 2분의 1 x 도트의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x 스퀘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제가 전자기장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하모닉 오실레이터 해밀토니안을 저희가 방금 구한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x는 그러니까 정준 위치 변수, x가 위치니까요. 그 다음에 x 도트는 모멘텀, 그러니까 운동량 정준 변수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은 저희가 1이라고 가정을 했죠. 또 속도는 곧 위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x 도트. 근데 1 곱하기 x 도트는 x 도트죠. 그러니까 x 도트를 정준 운동량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앞에서 구했던 전자기장의 해밀토니안을 보면 그대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p 값을 x와 대응시켜서 정준 위치 변수로 보고 그다음 p 노트인 q를 똑같이 대응을 시켜서 정준 운동량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했었던 전자기장을 하나의 질량인 오실레이터로 볼 수가 있겠죠.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네, 요거를 그래서 뭐 코레스폰던스로 해서 대응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준 변수들은 이러한 이제 가우스 가로로 되어 있는 그 정준 교환 단계를 따르는데요. 똑같이 이걸 양자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이런 가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환 관계를 만족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이제 햇을 씌워서 연산자로 표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괄호는 네, 만약에 뭐 대괄호 A, B다 이러면 AB 마이너스 BA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P랑 Q를 각각 그 위치 정준 변수랑 운동량 정준 변수로 보고 연산자로 표기를 했는데 이걸 앞에서 표현했던 E 필드와 B 필드의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줍니다. 네, 뭐 그냥 연산자 형태로만 바뀐 거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복소 평면에서 다루고 싶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복소 형태의 연산자를 하나 가정을 해줄게요. 알파, 베타는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네, 그냥 일단 복소 형태로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알파, 베타는 저희가 구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 정준 변수들이 이러한 교환 관계를 만족해야 한다 했고 저희가 이 필드와 B 필드의 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알파, 베타를 계산해서 찾아주면 네,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구하는 이 컨스턴트를 구하는 과정이 저희 지금 포인트는 아니라서 그걸 굳이 막 계산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새로운 알파 해시라는 연산자, 아니, A 해시라는 연산자와 A 해 대거라는 연산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물리적 의미도 뒤에 가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복소 평면에서 이 연산자를 다루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출한 연산자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드와 B 필드도 A 연산자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원래는 P와 Q로 나타냈던 것을. 그다음에 앞에서 구했던 전자기장의 해밀토니안도
A 대거와 A의 멀티플라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오른쪽 해밀토니안식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룰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A-이라는 연산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봐볼 텐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 A 대거는 저희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n이라는 캐팩터 하나를 가정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입니다. 싱글 모드는 저희가 앞에서 싱글 모드를 다루기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붙는 거고, 그 에너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그럼 이제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이 아이겐 스테이트에다 가해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지금 A 대거라는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의 의미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양변에 한번 멀티플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냥 곱해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뭐냐? 앞에서 저희가 정중 변수들은 이러한 교환 관계를 만족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교환 관계를 통하면 A 대거 마이너스 A 대거 A는 1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 대거 A 자리에 이 교환 관계를 통해서 A 대거 A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대입을 해줍니다. 여기 오타가 났네요. 네, 아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A 대거 플러스 1입니다. 네, A 대거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러스 1항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A 대거 A 플러스 2분의 1만 남고 오른쪽에는 이제 플러스 1이었는데 밖에 하바 오메가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요 플러스 1 항을 오른쪽으로 넘겼다 하더라도 A 대거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야 하는데 왜 A 대거 A가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건 이 밖에 있는 가로 밖에 있는 A 대거항을 안쪽에 곱한 다음에 그럼 얘가 왼쪽으로 곱해지겠죠. 그럼 A 대거가 되는데 거기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A 대거를 밖으로 꺼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네가 일반적으로는 그 곱의 교환 관계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연산자니까. 네, 그래서 다시 곱해준 다음에 오른쪽 걸 밖으로 꺼내면 A 대거를 A 대거 A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식에 저희가 의미를 봐주면 지금 A 대거라는 오퍼레이터를 멀티플라이 해줬더니 이 N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H바 오메가만큼 올라갔죠. 그 의미는 뭐냐? 즉, 이 A 대거를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에 가해주면은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이 H바 오메가만큼 증가를 한다. 즉, H바 오메가라는 에너지를 크리에이션 해준다 해서 얘가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 즉 생성 연산자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A 대거의 물리적 의미는 에너지를 H바 오메가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연산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똑같이 네, 이거는 정리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대거 말고 오퍼레이터 그냥 A를 양변에 가해주면은 똑같은 그 연산 과정을 거치면 이번에는 E 마이너스 H바 오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뭔 소리냐? 아까 A 대거는 에너지 레벨을 H바 오메가만큼 올려주는 연산자일 거 아니에요. 이번에 A는 그 스테이트 N의 에너지 레벨을 H바 오메가만큼 낮춰주는 연산자다. 그러니까 annihilation,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 destroy operator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특정한 H바 오메가만큼 삭제시키는 연산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A 대거는 그 생성 연산자, 그 다음에 A는 삭제 연산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A 대거는 create operator가 되고 이제 A는 다른 말로는 뭐 destroy operator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 오메가만큼 하나는 create 해주고 하나는 H 오메가만큼 destroy 해준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H 오메가만큼의 이 에너지 있죠. 이 에너지를 저희가 포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즉 create operator는 포톤으로 정의를 해주면 원 포톤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는 걸 create operator로 할 수 있고
디스트로이 오퍼레이터는 원 포톤만큼의 에너지 레벨을 다운시켜주는 오퍼레이터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라는 걸 봐볼 텐데, 저희가 앞에서 그 특정한 에너지 레벨, EN을 가진 퀀텀 스테이트를 N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앞에서 정의했던 그 디스트로이 오퍼레이터죠. A,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A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일단 원 레벨만큼 내려가겠죠. 원 포톤만큼. 그리고 이 원 포톤만큼 내려간 에너지 레벨이 E 언더 n-1의 에너지를 갖는 퀀텀 스테이트를 그 캡팩터 n-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한 번 더 해주면은 에너지가 n-2만큼 레벨로 내려가겠죠. 네. 그에 해당되는 퀀텀 스테이트는 n-2 스테이트가 될 거고요. 근데 이걸 무수히 많이 계속 반복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가장 로스트한 에너지 아이겐밸류인 이 제로를 갖는 제로 스테이트, 즉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는 스테이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감소 연산자를 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얘가 뭐 마이너스로 내려가야 하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아까 지금 전자기장을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무조건 포지티브여야 됩니다. 즉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뭐 H바 오메가까지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로 스테이트부터 그 디스트로이 오퍼레이터가 가해진 것은 그냥 0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럼 왜냐면은 가장 로스트한 에너지를 갖는 제로 스테이트부터는 아무리 디스트로이 오퍼레이터인 A를 가해도 그냥 계속 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에너지 레벨이 그 포지티브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스트 에너지인 그 제로 스테이트에 디스트로이 오퍼레이트를 가하면 무조건 0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여기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제로 스테이트의 그 해밀토니안을 직접 구해볼 수가 있는데 네. 해밀토니안을 제로 스테이트에 연산을 가하면 2분의 1 하바 오메가 제로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저희가 A 제로 스테이트는 제로라고 정의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가로 안에 왼쪽 항이 A 대거 A잖아요. 여기 제로 스테이트가 곱해지면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항만 남게 돼서 H과 오메가 2분의 1 제로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제로 포인트 에너지, 즉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의 에너지 준위가 0이 아니라 2분의 1 H바 오메가다.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 보면은 약간 납득이 안 되고 좀 신기하죠? 그 제로 스테이트에서도 에너지가 0이 아니네 라고 해서 0이 아니네라는 게 저희 상식에 좀 바로바로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걸 다음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양자 요동목은 진공 요동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로 스테이트에서 에너지가 0이 아니라 2분의 1 H가 오메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밀토니안을 한번 퀀티제이션 시켜볼 텐데 저희가 방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이 n에다가 h바 오메가 즉 원포톤만큼 에너지 레벨을 올려준 것이 이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이 n의 해밀토니안은 h바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이라 놓을 수 있겠죠. 뭐 n이 1이면은 2분의 3 그 원포톤 그 다음에 n이 2면은 뭐 2분의 5 h바 오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의 에너지 주의는 n이 정수값만 같기 때문에 뭐 2분의 1 h바 오메가, 2분의 3 h바 오메가 이런 식으로 퀀티제이션 돼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원래 이 n에 있던 연산자가 a 대거 a잖아요. 그래서 이 a 대거 a를 n 펫이라고 넘버 오퍼레이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넘버 오퍼레이터가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그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이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넘버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A 대거 A를
이제 오퍼레이터 n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 n을 이 n 스테이트에 가한 것이 n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n 스테이트는 노멀라이즈 되겠죠, 1로. 그러면 이 n 스테이트에 저희가 앞에서 했던 destroy 연산자를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N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에너지 레벨이 1만큼 낮아졌을 테니까 그 퀀텀 스테이트는 n-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좌변을 한번 내적을 가해 보겠습니다. 좌변을 내적을 하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저희가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좌변을 내적해주면 그냥 n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변을 똑같이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내적해주면 뭐 당연히 n이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으니까 n-1도 노멀라이제이션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절대값 cn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래 등식이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 각각 이너 프로덕트를 해도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럼 저희가 뭘 얻을 수 있냐? n이 cn의 절대값 제곱과 같다. 즉 cn은 루트 n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다시 destroy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주면 n 스테이트에 destroy 오퍼레이터 a를 가해주면 루트 n 곱하기 n-1 스테이트가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destroy 오퍼레이터 a를 해줬으면 creator 오퍼레이터도 한번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똑같은 연산 과정을 거쳐서 연변을 이너 프로덕트 해주면 이번에는 a 대거 n 스테이트는 루트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스테이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마지막에 알게 된 이 A 대거,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오퍼레이터의 정의로부터 뭘 도출해낼 수가 있냐면 n states may be generated from the young state, 즉 n state는 young state의 제로 state에 이 크리에이터 오퍼레이터 A를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ng state에 이 크리에이터 오퍼레이터 A를 계속 가하다 보면은 특정한 n state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n state는 서로 다른 n state는 올서곤을 하고 이 n state는 complete set, 즉 완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들은 서로 구별이 가능하고 모두 이제 넘버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